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할 때 네. 정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정치가 문제야.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오늘은 선거제 개편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야의 중진급 의원 9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이런 모임을 제안하셨는데 그중 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모시고 선거구제 개혁에 관한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사실은 연초에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못했는데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러신가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이게 언급하고 네. 또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화답을 하면서 정치권 화두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 또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이 이제 예시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네.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유불리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소선거구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양극화 그리고 갈등을 심화시키니까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취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영남의 민주당 또 호남의 국민의힘을 살리는 데는 일부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성 확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제도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양당 담합 구조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 어떤 중대선거구제냐 또 어떤 다른 제도들과 이렇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대통령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만나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예. 분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하신 이 예. 말씀이 정치개혁 논의를 좀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만드셨다는 초당적인 정치개혁 의원 모임. 네. 이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가요, 처음에? 함께 제안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분의 중진 의원이 예. 300명의 의원들에게 예. 이번에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아. 왜냐하면은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우리 정치인 책임이고 예. 또 이거를 개선해야 될 책임도 예.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제는 정치개혁 제가 인저리 타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 국민들이 이 다른 무엇에 앞서서 정치개혁부터 해라. 그게 지난 3주 전인가요? 갤럽에 40%의 국민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정치개혁이 때마다 제기됐지만 잘 안 됐던 이유는 이게 이제 결국 기득권 때문인데 예. 이제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득권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제안을 했죠. 근데 한 의원님 150명 이상 모아보려고 예. 합니다. 근데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높게 나오는 게 일단 정치개혁 말이 너무 좋으니까 여론은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뜻 있는 여야 의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 만들면 그 모임 내에서는 아마 이번엔 해야 돼라는 얘기가 반드시 생길 텐데 이게 정치개혁이 결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당별로 생각 다르고 각 당에서도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막 이래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아까 얘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 생각 물으면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건 그렇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 민생 현안, 경제 현안 이런 것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물으면 항상 정치개혁은 후순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할 때 네. 정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정치가 문제야.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예.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님들도 이게 다른 동료 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거고 또 뭐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대면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연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7차례 지금 정개특위위원을 하고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결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서 왜 바꾸려고 하는지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평가를 말씀하실 때 네. 제가 들어보니 네. 의원님께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이 제도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당제, 정치 양극화 해소라는 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당제 그다음에 정치가 양당 양극화되는 거 이걸 막는 수단이 중대선거구제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잘 읽었나요? 여야를 불문하고 네.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 네. 또 팬덤 정치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의원들 뭐 소신 정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바꿔야 되느냐? 합의하고 있는 게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는 이제 대기구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느냐? 대표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건 대통령도 말씀하신 거고 투표 민심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투표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구성이 된 거냐 이게 왜? 투표의 50%가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된다. 또 뭐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협치 말만 할 게 아니라 협치를 제도화해서 다당제 연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다당제 공감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네.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 수도권 지방의 이해관계, 정당 간의 이해관계 이걸 이제 잘 조정해내는 순서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참 모든 제도를 만든 사람의 어떤 선한 의지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물론이죠. 예, 힘대로 나옵니다. 예, 지난번 힘대로 나오나요? 아이고 네. 제가 어떤 질문 하실지 아마 예상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총선 때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연동형 아니지만 그거 하면은 정의당도 좀 뭐 힘을 받고 당시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힘 힘을 받고 그래가지고 다당제가 될 거 아니겠어? 막 이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준연동형 네. 제도는 그게 뭐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희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치를 바꾸는 그 제도 개선 중에 최소치 많이 왜곡된 최소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조차도 위성정당으로 다 좌초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했다.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결 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동의도 매우 불충분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왜 정치를 바꿔야 되고 뭘 바꿀 건가만 합의하면은 네.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는 균형 있게 조율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로 2.5배 확대하고 국회의원 수도 360명으로 늘리자는 개정안 내서 이게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의원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수 늘리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의원수 늘리는 거에 또는 뭐 판사 늘리고 검사 늘리고 공무원 수 늘리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있잖아요. 아니 300명일 때도 뭐 일 안 하는데 거의 60명 더 늘어서 뭐 세금으로 그냥 뭐 국회의원 먹여 살릴 일 써?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이 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신 거예요,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개정안들이 네. 국민의힘에서 낸 준연동형제 폐지 이건 네. 당론으로 낸 거고 당론으로요? 민주당 의원이나 우리 이은주 의원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을 낸 거고요. 논의를 촉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당도 아직 당론으로 법안 발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의되는 상황을 봐서 네. 실질적인
합의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합의로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은 공통점부터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야 되고 예. 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이 동의를 안 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정수 확대부터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지금 아까 얘기한 3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그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 불신의 핵심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또 네. 맨날 뭐 싸움 박질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제안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의원 정수를 앞세워서 논의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아, 의원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거네요. 뭐 다르다기보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것은 뭐 국민들이 그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의 어떤 그 합의 과정을 만들고 네. 또 국회 혁신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도모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제가 개인적 억측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예전에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 할 때도 이거 하게 되면 의원 정수 확대가 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더 나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좀 아니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 그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네, 뭐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국민들도 공감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불신이 있고 뭐 하겠냐 니들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국회가 하는 거 봐서 의원 정수 늘려주면 싸움이 더 격렬해지지 이게 뭐 국민 민생에 도움되겠냐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불신 해소가 먼저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 하나만 좀 짚어보죠. 네, 네. 정의당도 이 국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추가 청문회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가 기간 연장?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는 네. 그 본질적으로 국가의 안일한 행정 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무너져서 지금 꽃다운 우리 시민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인 왜 거기 행정이 없었나? 이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뭐 조사든 책임이든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안전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 국민 앞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회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경찰 배치 안 했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놀고 있었냐든지, 또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윤희근 청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말에 나도 음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뭐 평온한 주말이면 뭐 누가 뭐랍니까? 근데 윤희근 청장이 사전에 압사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인파의 치명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동대도 배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사 당일날 밤에 그 마음 놓고 음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행정 책임자가 되니까 이런 참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빨리 그 당신 같은 분은 옷 벗고 가서 편안하게 주말에 음주하시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일단 지금 뭐 국정조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기구 또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만들자는 거고요. 또 국회에 재난안전특위를 신설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 내에 밝혀진 여러 위법 허위 증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그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특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뭐 노동정책, 이 노동 이야기 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최근 기류를 보면 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공시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최우선은 노동개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특히 노조에 대한 이 강경책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중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그리고 노동을 후려쳐서 득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 적대 정치 이거는 이제 결국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도 파업 직전으로 갔던 사업장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지하철공사라든지 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여기는 노사 자율적으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화물연대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전 세계의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었는데 이 노사관계는 저울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익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노사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노동 탄압의 앞장서는 공안 검사의 모습만 어른거린다는 거죠. 그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의 실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 노예 노동 사회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노동시간 유연한데 그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69시간 주 7일 80.5시간을 가능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매주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도 그 지나치게 이걸 이렇게 늘려놓으면 나중에 탄성을 잃어버리듯이 이런 초과 노동은 나중에 초과 휴식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뭐 비정규직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다 또 무슨 초과 노동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가정 꾸리는 것도 단념했잖아요. 중년층은 뭐냐면은 뭐 온 곳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 산재나 그 준산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이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영끌 과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절대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당사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없애버립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그 중대재해법도 개혁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그 노조를 탄압해서 정치적으로 그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 말씀드리고 노사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그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임기 초에 지지율이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반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뭐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이 하나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해결. 뭐 이제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강경한 이 태도가 일부 중도층하고 일부 MZ세대 민주노총에 대해 강경 주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층의 여론을 끌고 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노동을 대변하는 것은 노동이 그만큼 그 배제되고 소외됐기 때문에 대변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맞는데요. 대통령이 워낙에 낙제점 이하였지 않습니까? 낙제를 회복하는데 말하자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여론조사를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다 피해가 오니까. 네. 그렇지만은 화물연대의 주장은 옳다. 그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화물연대에 대한 저 대응은 잘했냐? 잘못됐다가 더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여론조사하면 거꾸로 뒤집힐 겁니다. 지금은 파업을 정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보수 내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네.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노예 노동 사회로 압박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 저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번째 사인한 게 뭐냐? 노동 있는 네. 중산층 시대를 노조 있는 중산층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랑봉투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네. 이제 소위 말하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 이거 정의당은 1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게 민생 현안 처리 내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1월 달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네. 더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반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뭐 어떤 경우에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회 다수인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야죠. 근데 이제 2, 3조라는 게 뭐냐면 2조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화물연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것부터 먼저 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치를 강조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법에서 규정하면서 불법 파업 이야기하고 탄압할 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노동권을 광범하게 보장하자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은 아시다시피 특별법이잖아요. 네. 왜? 힘이 약한 쪽이니까 우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배 가압류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러려면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배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법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시간이 윤석열 다 대통령님 노사 법치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엔 노사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